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콥입니다. 오늘 저는요, 특별한 채용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봤는데요. 바로 대웅제약의 2023년 하반기 신입 채용이 있다고 해요. 대웅제약 온다 라이브 채용 설명회가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많이 피로하시죠? 피로하면 머릿속에 뭐부터 떠오르나요? 대부분 내 간 어디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하는 그 간에 대한 생각, 전 국민의 간 건강을 책임져줄 그 약으로 유명한 회사죠. 대웅제약이 올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신입사원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현직자분들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직무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시간은요, 이 채용 설명회를 끝까지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으로 저는 분명히 반이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채용 꿀팁으로 저희가 가득 채웠어요. 회사 소개도 중요하지만 회사 이미 유명하잖아요. 너무 좋은 회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여기에 저희가 조금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문항을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변경된 것도 있는데 그 변경된 지점까지 현직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인사 담당자의 이야기로 저희가 알차게 구성해 봤습니다. 오늘 채용 설명회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1시간 만에 이렇게 쫙 이렇게 압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것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기업 소개, 그다음 현직자 만나고 그 이후에 Q&A 시간 때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웅제약 202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온다 라이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한 정보들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무를 뽑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다양하게 또 채용할 것인지 궁금한 내용들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대웅제약의 인사 담당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웅제약 인사팀 채용 담당자 권영란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로 인사 담당자님은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네, 제가 딱 21년 6월에 입사해서 올해로 딱 2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대웅제약에서 이제 2년 딱 근무를 하신 건데, 네. 그럼 더욱더 오늘 알찰 것 같아요. 이제 구직자들의 마음도 아직 100% 잊혀지진 않았을 것 같고, 그쵸. 회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년 다녀보니까 대웅제약을 정의하자면 좀 어떤 회사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니어에게 최고의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처음에 어디서 누구한테 업무를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좋은 동료한테 일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저만 해도 2년 전에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지금 맨날 영상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니 되게 새롭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대웅제약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을 들어보니까요, 오늘 회사 소개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웅제약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이며 직장인으로서 어떤지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바로 우리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2023년도 하반기 대규모 신입 채용 설명회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차는 저희 대웅제약에 대한 소개, 그리고 기업 문화, 앞으로 하반기 신입 채용 어떻게 될 건지, 마지막으로 사실 가장 중요하죠. 저희 대웅제약이 어떠한 인재상을 원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대웅제약에 대해서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최고를 지향하는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그래서 1945년 설립돼서 현재 약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임직원분들은 약 1,9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헬스케어 그룹사로서 약 29개의 연관 그룹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약 3,900명 정도 되신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 최고의 R&D 역량, 그리고 최고의 영업력을 갖고 있다 자부를 하고요. 이렇게 일하기 좋은 회사로서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일하기 좋은 회사를 수상하고 21년, 23년에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일하기 좋은 회사 5관왕 수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해당되실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회사
지사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PPT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해외 법인 지사 8개를 갖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입니다. 네, 소개는 이 정도 마치고 저희 대웅제약의 기업 문화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이 자유롭게 몰입하여 일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과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서 직원분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 일을 잘하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몰입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성장하면서 당신이 업계 최고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면 보면은 성과를 내실 거고 제대로 일해서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고 이렇게 성과를 냈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문화 제 핵심 가치 아래 저희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율이라는 저희 핵심 가치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아무래도 스마트 워크, 저희는 일하는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에 몰입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업무에 집중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위해서 매일매일 원하는 자리에 앉으실 수 있어요. 나는 오늘 한강 보면서 일하고 싶어 하시면 테라스석에 앉으실 수 있고, 나는 오늘 미팅이 있으니까 포커스룸에서 좀 집중하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 중요하지 않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부분 근무, 탄력 근무, 재택 근무 등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말처럼 저희는 연차 사유를 묻지 않고 또 5년이 되시면은 장기 리프레시로 한 달을 지급해 드려요. 이때 당연히 급여도 드리고 자기 개발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건강을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직원의 건강을 응원하고자 이렇게 근무 시간에도 하실 수 있는 그룹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솔루션, 건강 주치 서비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은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어떻게 대웅제약이 일하기 좋은 회사일까 말씀드리려 해요. 가장 저희 지금 말씀드린 CDP, 커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들께서도 가장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만족도도 1위인 제도인데요. 본인의 그런 직무로 평생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직무의 선후행부서, 유관부서, 다른 성격의 반대부서에서 직접 근무해보는 제도로 연관된 분야를 다양하게 겪으시고 나아가 전문가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실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다바라고 해서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이거를 수강을 하시고 내 업무에 이렇게 자동화 솔루션 이렇게 적용하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마지막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도인데 무제한 교육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관련된 거라면 온라인으로도 교육하실 수 있고 외부 교육도 들으실 수 있고 도서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는 무제한이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자유롭게 일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성과 내시기를 바란다고. 그런 것처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성과를 위해서 직무급 그리고 수평적 조직 문화인 님 문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급 아마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나이, 근무 연한,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성과 역량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연차를 채워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잘하면 막 1년, 2년 만에도 승진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30대 팀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에 몰입하려면 수평적으로 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님 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막 8년, 9년, 심지어 저희 팀장님까지 저는 땡땡님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저희 신입 채용 프로세스 간단하게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전 부분을 모집으로 대상을 하고요. 9월 20일까지 서류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9월 5주차에서 1주차에 인적성 검사를 진행하고 10월 2주차에 원데이 면접을 진행한 후에 11월에 입사하시게 됩니다. 혹시나 궁금한 게 있다면 카카오톡에 대웅제약 채용을 검색해 주시고요.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에 신입 채용이다 보니 대웅제약에 이러한 인재상분들을 모시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 보시는 학습, 소통, 협력, 실행이 저희의 인재상인데요. 이 말들을 보시면서 어떤 학습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자면 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에 챗GPT가 나왔었죠. 그러면 챗GPT가 나왔네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 그거를 내가 한번 학습해보고 나 어디에 써볼까 스스로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우는 분, 이게 저희의 학습이라 말할 수 있고요. 소통 같은 경우는 저희 조별과제 아무래도 많이 하셨을 텐데 내가 아는 만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오픈마인드로 소통하면서 내가 아는 수준을 상대방도 알 수 있게 잘 소통하는 사람이 저희의 소통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협력은 저희가 공동의 아까 조별과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별과제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스스로 오픈해서 오픈마인드로 주변 동료들과 협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분, 그리고 내가 모른다고 숨기지 않고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얘기해놓고 협업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행이죠. 실행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하기로 한 일은 끝까지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로 나는 10월까지 5kg 뺄 거야 라고 하셨다면 그를 위해서 이렇게 방법 같은 계획 같은 걸 수립하실 거고 이렇게 여러 번들 상태로 탐색을 하실 텐데요. 그렇게 내가 언제는 운동을 가고 언제는 식단을 하고 언제까지 3kg 빼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5kg 어떻게 뺄 거야 이렇게 실행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주변에 꺼내놓고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게 저희의 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저희 기업 소개는 마무리하고 이 다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고 나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캡슐룸이 아니다들 어떤 분도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 그 캡슐룸이 있어요. 그 캡슐룸이 어떤 거예요? 저희 캡슐룸은 저희 가끔 업무하다가 이렇게 네. 지치시면 쉬고 싶으실 때가 예. 있으잖아요. 그러면 저희 캡슐룸이라고 해서 지하에 들어가서 이렇게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캡슐이 맞군요. 네, 저희 캡슐 호텔처럼 정말 이렇게 해서 저도 가끔 자고 나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질문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만 좀 묻고 여쭙고 갈게요. 빨리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브리님께서 그 영업직무는 면허나 자차가 필수냐고 이렇게 좀 질문 주셨어요. 아무래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필수 아닙니다. 네. 필수 아닙니다. 네, 끝인가요? 네. 도보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으면 좋지만 네. 도보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사실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필수 아닙니다.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내용들 저희가 언제 다시 만나 뵙냐. 잠시 후에 우리 3부 때 다시 한번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잠시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 된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소개 너무나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또 돌아오실 거죠?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채용 설명회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우리 현직자 분들과 함께 직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직자의 솔직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3년 대웅제약 신입사원 채용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온다 라이브에서는요, 여러분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현직자를 만나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서칭을 해도 안 나오는 정보들 많이 있죠. 그래서 현직자와 오늘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신입으로 입사하여 경인 지역 영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5년차 MR 노현우입니다. 네, 현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웅제약 분석연구팀 김태정입니다. 저는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분석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웅제약 18년도 입사자 나보타 QC 1팀 장재희입니다. 현재 품질관리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셔서 뵀는데 상당히 좀 젊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분들만 오신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회사 내 2030의 비율이 좀 어느 정도 돼요? 뭐 이게 통계로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우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대웅제약 전체도 봤을 때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느낌상으로 70% 이상이 2030이다. 실제로 제가 저희 사무소 네네.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사업부 내에서도 조금 2030 직원들이 약 70% 이상 되고요, 실제로.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제약 업계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 네네. 조금 올드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대웅제약은 좀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복장도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2030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복장은 어떻게 입고 좀 출근을 하세요? 태정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저는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장은 좀 긴 바지를 입긴 하는데 그것보다 좀 뭐 자유롭게 입어도 되고 그리고 네 자유롭게 입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 우리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니까 다 부서가 달라요. 팀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의 역할을 일단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좀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병 의원을 담당하는 좀 ETC 영업본부에서 질환과 자사 제품을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좀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의학 정보 전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학 정보 전달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해석을 해주셨네요. 네, 태정님은요? 저는 분석연구팀에서 제재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 개발되고 허가를 받기까지의 모든 분석에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준이나 시험 방법 설정, 의약품 용출 규격 설정, 안정성 실험, 불순물 평가 자료 마련, 동등성 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님은요? 네, 저는 나보타 품질센터 품질관리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저희 팀은 원료, 자재, 제품에 대한 품질 평가와 제조 용수랑 환경 모니터링이 포함된 제조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부서로서 의약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저는 운영 파트에 소속되어서 품질 시험을 위한 기기 교정이나 적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규격을 네. 다 맞추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성능 평가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현호님 말씀하신 게 ETC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맞습니다. ETC가 뭐예요? ETC가 네. 일단 ethical drug라고 해서 네, 저희가 흔히 아프게 되면은 예. 좀 이제 편의점에서도 약을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혹은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게 되는데 ETC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진짜 아팠을 때 실제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처방을 받는 이제 전문 의약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의학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멋진 일들을 하고 계신 세 분을 또 만나보니까 제가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 자, 평소 때는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야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호님 또 하루의 일과를 좀 간단하게 쭉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의 하루를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짧게 명확한 목표를 좀 설정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진짜 불사른다라는 생각으로 매일 일하고 있고 네. 최근에 더군다나 이제 국내 신약 34호, 36호 이제 이름 모르는 이 제품 이름으로는 라는 제품이 국내 신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좋은 제품을 이제 고객에게 좀 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좀 전달하고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갓생 살기의 일환으로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그 하루 어제 세운 목표, 구체적으로 어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시작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요새 뭐 만보 걷기 이런 거 아니죠? 그것도 포함됩니다. 진짜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열심히 일했다는 아, 표현이 예.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진짜 만보 체크해가지고 네. 만보 걷는 분도 많이 계시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업무에 대한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네. 최근에 저희가 또 의약품 아니라 의료기기 쪽도 많이 좀 하고 있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제 반지형으로 나온 는 이제 혈압 24시간 혈압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혈압 기계가 나왔는데 어쨌든 저도 이거를 이제 고객에게 전달할 때 오늘 이 거래처에서 이렇게 어프로치를 했을 때 반응이 네. 나왔었다면 다음 거래처에서는 이런 반응을 좀 더 잘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좀 목표를 설정해서 한 건 한 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우님은 뭐 어제와 다른 오늘이 아니라 1시간 전에 나와 오전과 다른 오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사신다는 거잖아요. 예. 후배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자, 태정님의 하루는 좀 어때요?
저는 지금 사제 복합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단일정이나 그리고 이제 복합제와 다르게 주성분이 4개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출근을 하면 바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어떤 실험을 진행하고 싶은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체크를 합니다. 점심 먹고 동료들이랑 커피 한잔 한 뒤에 이제 오전에 계획했던 실험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는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시험 일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요즘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희귀약품이랑 그런 전문의약품인데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고혈압이랑 네. 그리고 당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다 어디서나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시면서 가장 내가 보람찼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예요? 뭐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저는 연구 이제 메소드를 디벨롭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분리시키는 일이 되게 어려운데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찾고 레퍼런스를 보면서 적용시켰을 때 분리가 되고 실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많이 보람을 느끼는 편입니다. 솔직히 듣기만 해도 조금 현우님 나랑 같은 생각이 지금 하는데 어려운 일 하는구나 약간 그걸 느끼는 저희였습니다. 네. 자, 제이님은 하루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최근 시험기기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 도입되는 시험기기가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적격성 평가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근해서는 하루 일정표를 확인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고 오전에는 시험기기 교정 문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기기 적격성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커피도 마시고 잠시 휴식도 취하고 오후에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오전에 했었던 업무를 이어서 하거나 아니면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들어와서 요거는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그 나보타 QC의 핵심 역량 뭐냐? 이 어려운 질문이죠. 왜 딱 이렇게 찍어서 하셨지? 예, 나보타 QC가 되고 싶으신가 봐요. 핵심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요거는 회사의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개인 선배로서 어떤 역량이 핵심일까요? 나보타 QC의 핵심 역량은 아무래도 학습하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학습 역량이요? 왜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배웠었던 것들보다 현직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었던 일들이 배웠었던 일들이 모두 다시 더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배웠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이고 파운데이션이라면 그 위에 계속 새로운 걸 쌓아나가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했는데요. 자, 저희가 더 알찬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곰이 나타났다. 이거 너무 어색했네요. 죄송합니다. 좀 민망합니다. 곰이 나타났다. 대웅이기 때문에 우리 곰이 나타났다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요 판넬이 하나 있었죠. 판넬이 있었는데 여기 이 곰이 실제 대웅제약의 캐릭터예요. 헬스베어라는 친구들인데요. 이 헬스베어 여러분 아세요? 아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 550여 명 계신데 엄청난 찐 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모티콘으로도 있다면서요. 지금 놀라시면 안 돼요. 이미 나는 갖고 있어요. 약간 이 얘기. 놀라시면 잘 모르셨군요. 그래서 이 헬스베어가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을 좀 설정해봤어요. 이 세 분이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갔는데 산에서 헬스베어 3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통과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할지 우리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친구부터 만나볼까요? 우리 가장 착해 보이는 우리 호기심 많은 이 셋째 곰부터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회사의 일문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 일문화. 그래서 제가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입사 전후에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어떠했는지 이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우님부터 입사 전에 생각했던
회사가 있잖아요. 예, 들어와 보니까 뭐가 가장 크게 다르던가요? 일단은 제가 입사 전에는 아무래도 모두가 조금 아시다시피 제약 영업이라는 조금은 좀 막연하고 두려움이 아마도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막상 입사하고 나니까 국내 좀 메이저 제약회사답게 좀 잘 되어 있는 프로세스와 좀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태정님은 어떤 게 저도 국내 탑 제약회사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제품들과 제형들이 많아서 약간 기대도 컸는데 반면 그만큼 큰 기업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 사내 문화랑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실제 입사를 하다 보니 이제 님 호칭이나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로 자유롭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했던 거는 이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그 딱딱한 문화였는데 와보니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전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제이님은요? 네, 저도 제약회사를 준비하면서 일이 정말 많다. 또 무겁고 수직적이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네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대웅제약도 제약회사다 보니까 분위기가 무겁고 일이 많은 회사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입사해 보니까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라서 되게 놀랐습니다. 서로 님 호칭을 사용하면서 존중해주는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도 자유롭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 한 가지씩 얘기해 주셨는데 그냥 종합적으로 현직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문화는 대웅제약이 진짜 최고다. 그냥 딱 하나 잘라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영업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직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 감안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제 영업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업무 시간이 좀 유동적일 때도 있는데 하지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만큼 이제 집중해야 될 때는 네네. 집중해서 일해야 되지만 때로는 좀 여유를 가지면서 내 스케줄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해서 좀 일을 하다 보면은 일에 탄력이 붙어서 오히려 쉬지 않고 일할 때도 훨씬 많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업무가 쌓여서 내 성과가 되고 그 성과가 좀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집중했을 때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좋은 성과가 또 나한테 보상으로도 오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다. 맞습니다. 태정님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워크인 것 같은데요. 일하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자주 이용은 할 수 없지만 저희 한강에 이제 스마트 오피스가 있어서 그곳에서 업무를 할 때 이제 멋진 뷰를 보면서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태정님이 아까 전에도 그 스마트워크 비스무리한 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나가시니까 또 나갈수록 지금 선호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실험이 많다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제이님은요? 네, 뭐 좋은 제도가 많이 있지만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장기 리프레시 제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리프레시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입사 후 5년마다 최대 1개월의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제대로 쉬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저는 실제 이번 8월 달에 장기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했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유럽 여행 같이 길게 이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휴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고 여행도 다녀오고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우고 말 그대로 진짜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다녀오신 거예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그 예시가 아니고 실제로 다녀오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이님이. 그럼 5년 만나요? 아니면 5년 차 때 딱 주는 거예요? 5년마다 생성이 되고 5년마다? 있습니다. 네. 올해 또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네. 태정님이랑 현우님은 다녀오셨어요? 아직 저는 5년 차가 안 돼서 올해 아마 나올 것으로.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 계실 예정이고요. 그 너무 좋은 것 같다. 예. 자, 저 이렇게 일 문화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문 저희를 패스시켜 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헬스 배우님께서 저희를 통과시켰고 두 번째, 우리 둘째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둘째가 또 나타났는데 둘째는요, 일잘러 둘째 곰이에요. 누가 봐도 일을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 일잘러 둘째 곰이신데,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성장의 진심인 대웅, 성장의 진심인 대웅입니다. 요 포인트는 저도 약간 지금 너무 반복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계속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 성장, 성장. 예, 당신의 성장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맞죠? 어떻게 많이 있으면 제가 그걸 외웠겠어요. 예, 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성장을
해준다고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도들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내가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성장 제도는 무엇인지 이게 궁금해요. 네, 현우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전체 기업을 통틀어도 약간 좀 유일무이한 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희 대웅제약이 가장 좀 자랑하는 제도 하나인 CDP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CDP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이제 CDP를 좀 계획해서 지금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지금 ETC 영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량을 좀 계속 개발하고 발휘해서 다음 직무를 이제 뭐 대학병원 영업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케팅 업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팀장, 저희 사무소로 아우를 수 있는 소장 팀장까지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게 제 CDP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로드맵을 다 그려주셨군요. 보통은 이제 그려준다기보다는 네네. 제가 계획을 하는 편이죠. 계획을 네. 하고 그럼 그걸 설명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나요? 어떤 직무들이 있었고 뭐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거나. 저희가 CDP를 네네. 어느 부서에서 조금 이렇게 어느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오히려 제가 가고 싶은 직무에 좀 네. 역량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정님은요? 어떤 네. 제도를 가장 누리고 있나요? 저는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사이버 연수원인 것 같습니다. 주로 나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사이버니까, 사이버라서 예, 나가는 게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네. 학습이나 제2외국어 등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사례로는 전화 영어를 통해서 이제 영어 회화 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저희 연구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인턴 연구원분들이 계셔서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에 관련된 거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사이버 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이님은요? 네, 저도 사이버 연수원이나 무제한 교육 지원 제도인 것 같아요. 사이버 연수원에는 최근 지식, 인문, 어학, 전문 강좌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또 배우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사이버 연수원 사이트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고 또 제한 없이 또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강의도 수강할 수 있고 저도 최근에는 전화 영어 신청해서 출근 전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QC나 분석 연구 쪽에서는 지금 전화 영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영어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하시나요? 일단 연구 분야에서는 네네. 이제 논문이나 그런 약전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또 직접 영어로 해외 허가 자료를 구비를 해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하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님. 저도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약전이나 영어로 된 것들을 좀 봐야 할 일이 있기는 한데 저는 자기 개발로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거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직자분들께서는 그럼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가능한 거냐.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뭐 현우님은 영어 얘기 안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태정님 입사할 때쯤에 이제 공익 영어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는 엄청 높진 않지만 토익 점수가 800점 초반이어서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의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도 또 말씀드리고 제이님은요? 네, 저도 5년 전이어서 이미 만료가 됐는데 저는 토익 점수는 없고 토익 스피킹 점수 레벨 6입니다. 6. 좋습니다. 그 현우님 땀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쭤볼게요. 현우님은요? 제가 입사했을 때 제가 토익 700 초반에 네. 스피킹 똑같이 레벨 6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참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들어와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성장의 진심이기 때문에 대웅제약 들어와서 전화 영어 하고 학습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원할 때 여기서 머뭇머뭇 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채용 꿀팁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아까 함께 하셨던 우리 현직자분과 함께 우리 인사 담당자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보고 또 인사하니까 조금 네, 새롭네요. 인사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오늘 또 필요한 정보들 아낌없이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래도 채용 관련된 거 우리 잠깐 잊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전형들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9월 20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9월 5주차, 10월 1주차에 온라인 인적성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10월 2주차 정도에 원데이로 면접이 진행되고요. 11월에 입사하시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채용 전형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대웅제약 유튜브에 채용 Q&A 영상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유튜브에 채용 Q&A 영상이 있어요. 네, 또 제가 등장해가지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댓글에 아까 유튜브에서 본 인사 담당자님이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대웅제약은 정말 찐팬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대웅제약 꼭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영상 면접과 관련된 영상 자소서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원래는 영상으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찍으셨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분들은 영상이 굉장히 익숙하시고 이렇게 익숙하죠. 영상으로도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듣고자 이렇게 영상 전형을 도입했었는데 아무래도 성격상 그런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로 변경을 하고 문항도 줄이고 글자 수도 줄였습니다. 근데 없어졌다는 아니고 아무래도 혹시나 나는 영상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어 하시면은 자유롭게 제출도 가능하시고요. 근데 대신 절대 뭐 영상을 제출하신다고 해서 뭐 가점이 있다, 필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솔직히 좀 더 애매하긴 하거든요. 가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도 된다. 혹시나 나는 찍어놨다. 찍어놨다.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저 영상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무마다 다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니나 다를까 그 질문 되게 많아요. 자, 입사 시 어떤 역량을 강조하셨는지, 뭐 그리고 현재 고충이 무엇인지, 뭐 이런 질문들 좀 수준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가 있을지 우리 직무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현원입니다. 네, 일단 영업 기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업 기준도 아니고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자신감, 근거가 있든 없든 진짜 자신감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진짜 영업에서는 필수 역량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 차원에서 보자면 네, 조금 이제 학습과 실행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약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시장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고 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고객들에게 조금 더 편하고 좀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실행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자신감은 뭐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자신감이 좀 부족하면 그때부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이제 학습과 실행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태정님은요? 저는 분석 연구원으로서 과제 일정 파악과 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허가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험 스케줄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계획하고 이수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수 역량으로는 의약품 규제가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교용출 심사 방향이나 아니면 유전 독성, NDMA 등이 의약품에 대한 제출 및 심사가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자료 검토 능력이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정님은 그럼 입사를 준비하실 때 관련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따라하지도 못하겠는데 그 친구들을 조금 학습하고 가셨나요? 저는 네. 전공이 약품 분석이어서 네. 이미 그런 의약품에 대해서 좀 이미 학습이 된 상태이긴 이미 학습이 했었습니다. 되어 있었다. 그러면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관련 그 이제 분석 연구 쪽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 식약처 홈페이지 네. 들어가면은 의약품 공고에 대한 것도 많이 음. 이제 의약품에 대한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간만 내시면 누구나 다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QC 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QC도 영어 그리고 GMP 교육, 기기 분석 교육
같이 이제 업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인사 담당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친구가 어학에 대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리나 봐요. QC는 어학 점수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현지자분들 어학 점수를 한 바퀴 쏙 돌았거든요. 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어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지. 저는 어학은 무조건 필수,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업무 특성상 글로벌 업무 하시면은 영어를 물론 비즈니스 회화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온라인 교육을 학습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저만 해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마다 상이하겠지만 들어와서 또 배우면 되는 영역이다. 그렇다면 채용 과정에서도 그걸로 당락이 엄청나게 결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꿀팁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우리 콕 집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이건 뭐 알 길은 없지만 그런 거 같다. 예,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호님은요? 실제로 진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좀 다양한 일들도 많고 좀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고 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그런 일들이 있어도 좀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근거 없어도 진짜 무조건적인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은 좀 합격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그 현우님한테 딱 바로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우리 김성준님께서 자 영업 경험이 있대요. 근데 제약 관련된 지식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입사 후에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다고 해요. 근데 면접 준비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제약 지식을 알고 가야 되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학습이라는 거는 네, 입사 전에는 사실 좀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다라는 정도만 알면 좋겠고 어차피 입사하고 나서 인턴 교육 때 질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품까지 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태정님 한번 꿀팁. 네, 저도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필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구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감 말씀해 주시고요. 제이님은요? 네, 저는 대웅제약의 첫 직장이어서 대웅은 꼭 입사하고 싶은 회사여서 좀 치열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품질과 제약과 관련된 저의 관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GMP 기술인 자격증이나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기기 분석실 경험 그리고 화학 분석 기사 자격증 등으로 성실함과 저의 간절함을 어필했습니다. 오, 일단은 성실함 확실히 어필이 됐겠네요. 네, 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거 마음 좀 답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없는데 혹시 그런 스펙적인 요인 말고 대웅제약을 준비를 해서 QC 준비할 때 어떤 거 하셨어요? 뭐 같이 뭐 스터디를 하시면서 했었던-거나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스터디를 따로 하진 않았고 네. 대웅제약을 입사하고 싶어서 대웅제약 홈페이지부터 접속을 해서 샅샅이 모든 정보를 다 찾았습니다. 아, 샅샅이. 근데 생각보다 홈페이지 잘 안 쳐다봐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많은 정보가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는 것 같아요. 우리 일단 들어가야 될 거 나왔네요. 식약청이랑 그리고 홈페이지랑. 네. 그리고 딱 바로 이 질문이 있었어요. QC 관련돼서 나보타 QC에 외국인 직원분들이 계신가요? 영어 사용하시는지 그 질문 궁금했어요. 네. 글로벌 인턴으로 인도네시아 직원 인턴분들이 지금 입사를 해서 같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업무를 하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예, 글로벌 마인드도 배우고 어학 능력도 늘리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라이브를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대웅제약의 자소서 문항을 한번 뽀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자소서 문항 어떻게 되시죠? 네,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네. 제가 1번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성한 사례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2번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부터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목표를 잘 안 세워요.
그리고 달성까지 가는 것도 어려운데. 네. 네. 근데 목표라고 해서 네. 막 거대하고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저희 예를 들면 대학생분들은 나 이번 학기에 A 학점 맞을 거야. 아니면 나 이번에 이 자격증 딸 거야. 이런 것도 목표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대비일 수도 있는데 의도가 뭐예요? 뭘 알고 싶어서 이 문항 넣으신 겁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 1번 질문의 키워드는 일을 할 때 이런 자세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성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무슨 생각이었고 이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다. 다음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분에게 여쭤볼게요. 제이님이 말씀 안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서 제이님이 1번 문항을 내가 다시 써야 된다면 어떻게 좀 쓰시겠습니까? 팁을 좀 주자면. 이제 우선 1번 문항을 작성을 한다면 대웅의 인재상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되게 모범적으로 접근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습, 소통, 협력, 실행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명심해서 대웅에서의 학습은 무엇이고 또 소통은 무엇일지 떠올리면서 작성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소통이 뭔가요? 대웅이 생각하는 소통이란? 소통이란 제가 하고자 하는 말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제 동료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웅이 생각하는 학습은 뭐예요? 학습은 이제 제가 더 성장하고자 네. 하는 곳에서 제가 좀 부족하고 더 발전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의를 내려보는 거죠. 그래서 인재상을 보고 그냥 단순히 단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그것들을 풀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팁을 좀 주셨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생각이 좀 다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2번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항이 본인이 지원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사례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데 이 의도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번 문항의 키워드는 직무에 대한 본인의 관심 그리고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 저희가 실무 경험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랬으면 아마 저희는 경력 채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직무에 왜 지원하고 싶은지, 그래서 꾸준히 난 뭐를 공부했고 관심사가 있다. 이런 거를 사례로 구체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고, 나아가서 이 직무를 왜 대웅제약에서 하고 싶은지 또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대형제약에서 하고 싶은지 이 부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번에는 현호님 현호님이 팁을 좀 주시면 좋겠대요. 예. 일단 저도 이제 취준생일 때를 좀 생각한다면은 자소서 쓸 때 진짜 뭘 써야 될지 어떻게 채워야 될지가 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 직무에 대한 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아마 걱정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 수업부터 평소 관심을 갖고 뭐 공부했던 거 진짜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단순한 성과를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뭐 이런 점만 좀 기억해서 좀 자소서를 써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사소한 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현호님은 그 사소한 것들 어떤 걸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네. 진짜 사소한 거였는데 네네. 제가 이제 본집이 충주예요. 네. 충주기 때문에 이제 혼자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서 진짜 상경 혼자 신림에서 상경해서 네. 신림으로 와서 그 다락방에서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새벽 3시까지 노가리 왕국에서 노가리 껐거든요. 노가리 왕국이요? 노가리 왕국 상호명이군요. 상호명입니다. 예, 노가리 왕국에서. 노가리 왕국에서 노가리 굽고 김 굽고 이러면서 네. 거기서 배웠던 이제 서비스 정신과 네. 좀 이 나태하지 않음, 네. 성실함, 근면 성실함을 좀 오. 자소서에 녹여서 썼고 이제 면접 준비할 때도 그거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좀 좋은 결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성실함과 나의 노력, 치열하게 살았던 것에 대변하는 근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한 분씩 그냥 꿀팁을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이렇게 해서 합격한 것 같다, 혹은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더 잘 될 것 같다. 팁을 우리 현호님부터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에서는 사람을 대하고 좀 유동적으로 변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무 경험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뭐 혼자 여행을 가서 뭐 다른 사람들과 많이 접해보고 의사소통해보고 뭐 이런 경우, 혹시 이런 경우가 많다 보면은 사람이 대처하는 능력이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에피소드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다양하고 새롭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 경험을 좀 잘 녹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태정님은요? 네, 요즘에는 매체도 많고 동영상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지원 전에 미리 제약 산업에서 어떤 기기가 쓰이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오퍼레이팅 방법을 미리 공부하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팅 방법을 공부하면 좋겠다. 네. 네, 회사에서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직무에 잘 맞는 사람이고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인사 담당자님께서 생각할 때는 어떤 꿀팁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정말로 저희 인재상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대웅제약에서 저희와 함께할 새로운 동료를 찾는 거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FAQ로 이제 시간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웅제약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 분과 인사 담당자님이 힘을 합쳐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게요. 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채용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 영상에서 자기소개서로 변경됐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일단 바로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PT 얘기 되게 많아요. 네, PT 면접 어떻게 준비되고 전 직무 진행되냐 막 난리 아니네요. 지금 PT 면접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이게 PT 면접이라고 하니까 다들 막 엄청난 PPT를 만드셔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전 부문별로 이렇게 사전에 과제가 충분히 나갈 거고. 전체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과제가 나갈 거고 그 과제를 스스로 정리해서 갖고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시로 상반기 때 어떤 거 나왔어요? 상반기 때 네네. 저희 영업 부문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저희의 제품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내 고객인 의사 선생님께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이님 때 기억나요? 좀 옛날이셔가지고 예, 어떤 PT였는지 기억납니까? 저는 면접 때 봤었던 PT가 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네네. 네, 면접을 좀 오래 봐서 면접 중에 품질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별로 발표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방금 이제 그 의약품을 팔아봐라라는 이제 PT 면접이 나왔을 때 혈호님은 이제 이미 실무에서 5년이나 하셨잖아요. 조금 조언을 주시자면 어떤 방향으로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예, 조금 조언을 주자면 예. 진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은 질환이나 제품에 대해서 저희보다 월등히 잘 알고 계십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질환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어필시킬지 어떻게 각인시킬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냥 번쩍 든 아이디어인데 어차피 그 제품군은 대웅제약 거 나올 거잖아요. 경쟁 사약을 좀 많이 알아가면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도움이 될까요? 안 될 것 같군요.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도움이 왜냐면은, 된다. 네네. 네, 어쨌든 그 뭐든지 관심이 있다는 거는 네네. 열정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 질문이 있어서 요거는 인사 담당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RA 직무예요. RA 직무 같은 경우는 관련 경험이 없는 신입의 경우 RA 부서에서 어떤 스펙 혹은 경험, 인재상에 관심을 두는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좀 보면 될지 좀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해요. 아무래도 RA 직무 같은 경우는 허가 자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런 제약에 대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공부도 해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식약처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주도적인 조금 학습 자세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QC
제이님께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사 담당님 같이 도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케미칼 제약회사 다른 회사 다녔대요. 다녔을 때 이제 미생명 QC를 했는데 이제 세포 QC로 했을 때 어필이 되냐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현직자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어필 되냐 안 되냐는 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네, 뭐 제일 개인적인 의견을 네. 드리자면 어쨌든 GMP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통점을 찾아 나가 써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보다는 어떤 공통점이 얼마나 크게 있나 이렇게 좀 접근해 보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제약 관련된 전공을 수료하면 유리할까요?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인사 담당자님이. 저희가 물론 연구나 저희 특기 부서 같은 경우는 관련 전공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무조건 그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인사 담당자님과 이제 분석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 분석 연구 부문에 석박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거는 뭐 절대 비율은 없겠지만 아마 뭐 학사시거나 석사이시니까 너무 박사만 채용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너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박사가 많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경력직이든 신입이든 박사, 석사 다양하게 입사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태정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요. 저희 실무에서 분석연구팀 비율로 봤을 때 일단 학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석사 비율이 좀 80%긴 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는 학부이시거나 아니면은 박사 과정, 오히려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 조금 더 소수입니다. 아 박사는 소수고 한 7대 3, 8대 2 정도 석사랑 이제 학사랑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사 담당자님께서 요거 생산 직무하다가 QC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밑에 넘어가서 네. 예, 다 이제 석사에 대한 이원 비중이 또 이제 궁금해졌어요. QC는 쪽은 어떤가요? 동일한가요? 네. 네. QC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사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아, 네. QC는 오히려 학사가 더 비중이 높고.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면접과 관련된 질문 또 나왔어요.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면접은 딱 하루 진행되는 원데이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 투자하셔서 저희 실무 면접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PT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 숨가쁘게 숨가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5분이 넘어갔습니다. 5분이 넘어가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더 많은 알찬 정보 드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웅제약 2023년 하반기 공개 채용 진행했는데요. 라이브 설명회 기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진짜 18년에 네. 입사했을 때 진짜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과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간절했고 제가 들어오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채용 설명회 진행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울컥한 마음도 들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같은 필드에서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먼저 이렇게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내용들이 대웅제약에 지원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꼭 좋은 성과 있길 응원합니다. 취업을 하고 5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로 제가 취업했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인사 담당자고 이걸 준비했던 사람이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여러분, 저는 2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입사해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 뒤에 또 다시 이렇게 기업 채용 설명회를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 꼭 대웅제약에 왜 입사하고 싶은지 이런 마음들을 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정보죠. 채용 정보 다시 한번 일정 알려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9월 20일 수요일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9월 5주차에 인적성 검사, 그리고 10월 2주차에 면접이 진행돼 있습니다. 하고 11월부터 이제 입사가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다 같이 안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지원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또 응원하는 제이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갈게요. 안녕. 안녕.